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인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종종 남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제가 겪은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차도녀였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차도녀를 쳐보면 차가운 도시 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도도하고 냉정한 면이 있어서 같은 반 아이들이 그런 별명을 붙였거든요. 저의 그런 성격 탓일까요? 전 20대까지 제대로 연애를 못 해봤어요. 의대 생활이 워낙 바빠서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제 이미지 때문에 제게 호감을 보내던 남자들조차도 쉽게 용기를 내서 대시하지 못했던 게 주된 이유이기도 했죠. 친구는 그런 저에게 청순해 보이도록 화장도 하고 생글생글 웃으라고 했죠. 별거 아닌 거였지만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전교 1등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주로 쉬는 날엔 여행을 다녀요. 당일치기 여행도 하고 초와 호캉스나 해외여행도 다니곤 하죠. 남들이 연애하는데 돈을 쓸 때 저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왔어요. 연애는 일찌감치 포기한 채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애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인연이 저절로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인연은 아니었지만요. 그날은 남산 야경이 끝내주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려던 날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엄마가 선자리가 났다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와 그리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보란 말에 더 듣지도 않고 단번에 거절을 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러자 엄마는 이미 약속을 잡았다며 가서 깽판을 놓던 바람을 맞추던 맘대로 하라고 협박 비슷한 문자를 보냈어요. 선을 보기로 한 남자의 사진과 함께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예요. 사춘기였던 저와 엄마는 첫 만남부터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만난 거 서로에게 피해주지 말고 각자 선 지키며 살자고 암묵적인 약속을 해온 거죠. 제가 의사가 되고부터는 가끔 이렇게 선을 넘고 계시지만요. 저희 아빠는 부산에서 꽤 유명했던 입시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친엄마는 수학 강사로 일하셨는데 저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새엄마 역시 아빠가 운영한 학원의 과학 강사였어요. 결혼 실패로 시래에 빠져 있다가 비슷한 처지인 저희 아빠와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시작해 재혼까지 하게 되신 거죠. 저는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저는 두 분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첫째,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 둘째, 엄마랍시고 내 영역을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와 새엄마는 제가 내민 조건에 쿨하게 그러겠노라고 답했고 그렇게 두 분은 재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새엄마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덕분에 다른 재혼 가정에 비해 별다른 문제 없이 순탄한 생활이 지속됐고 저를 비롯해 두 분도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대에 합격해 서울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부모님은 지금처럼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서로 눈치 안 보고 각자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새엄마는 성인이 된 딸에게 엄마 노릇을 자꾸 하려는 듯 제 결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새엄마가 잘난 딸내미 좋은데 시집 보내서 덕 좀 보려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부하가 치밀어서 어릴 때도 안 하던 반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새엄마는 집요해지셨고요. 근데 하필 새엄마가 문자로 찍어둔 약속 장소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지 뭐예요. 이참에 가서 보란듯이 깽판을 칠까 아니면 남자 후배를 불러서 쇼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선보로 나온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염탐을 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라운지를 가서 주변을 살폈죠. 그때 한 남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새엄마가 보내준 사진 속 남자였죠. 남자는 혼자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선 긴장한 듯 초조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웬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남자한테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뜨거운 커피가 남자의 바지 위로 쏟아졌고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 모습에 놀란 아이는 겁이 났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이를 달래며 괜찮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제 부모가 있는 자리로 돌아갔죠. 그 모습에 왠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서 내가 색안경을 쓰고 봤던 게 아닐까 하고 반성도 하게 됐고요. 그 길로 객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처음 라운지에 도착한 것처럼 남자가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자리에 앉았죠. 남자는 제가 민망해할까봐 자기도 방금 왔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능청스럽게 다 쏟아진 남자의 커피를 가리켰어요. 제가 서는 처음이라 긴장이 돼서 원샷으로 마셔버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늘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포근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이 남자가 결혼 상대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연애 경험이 없어서 다른 남자들과 비교할 순 없었지만요. 남자는 꽤 돈이 많은 집의 장남이었어요. 직업도 공무원이라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애교도 없고 차가운 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죠. 그로 인해 저에게 변화가 생겼고요. 남자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웃음기라고 일절 없던 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던 연애를 끝내고 슬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자 쪽에선 진작부터 결혼을 바랐던 터라 맞선을 본 지 5개월 만에 결혼식까지 이어졌어요. 결혼하고 6개월 정도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깨먹는 신혼생활을 했어요.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보고 싶다시며 압박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전에 이미 얘기를 끝낸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행동을 보니 남편이 아직 시댁에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해결할 테니 맡겨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서 당당하게 제 의사를 피력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친엄마가 저를 낳다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로 인해 임신 트라우마가 생겼고 직업상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잘 알다 보니 더더욱 출산을 꺼리게 됐다고 말이죠. 제 얘기를 들으신 시부모님이 별 말씀 안 하시길래 얘기가 잘 끝난 걸로 알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애를 왜 안 낳는 건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되물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죠. 끝이 없는 도돌이표처럼요.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남의 집 대를 끊겠다는 거야 뭐야? 어머니, 제가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이미 이희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제 뜻에 동의해서 결혼하게 된 거라고요. 어머니께 직접 얘기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제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 지금 내 아들 탓하는 거냐? 솔직히 너 처음 볼 때부터 찬바람 쌩쌩 불고 콧대 높은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애 낳고 살다 보면 나아지려니 했더니 세상에 의사 며느리라고 대접해줬더니 아주 위아래도 모르고 기고만장이구나. 좋다. 네가 정애를 안 낳겠다면 할 수 없지. 대리모라도 데려다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수밖에. 저는 대리모를 쓰겠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리모라니. 그 발상이 너무 놀랍고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거 불법인 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뭐? 너 지금 시애미를 가르치려드니? 그래, 불법인 거 알고 말했다. 왜?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아무리 계몸 밑에서 컸다지만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의사면 뭐해? 대먹지 못한 게 싸가지까지 없는데. 그러고도 니네 부모님은 네가 의사라고 좋으시다니?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제게 소리치셨어요. 이러다가는 둘 중 하나가 쓰러지기 전엔 안 끝날 것 같았죠. 남편은 중간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의 싸움은
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끝이 났어요. 남편은 그 틈을 타 제 손을 잡고 바로 시댁을 나왔죠. 그런데 얼마 뒤부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지 뭐예요. 저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 난리던 시어머니께서 개모임이나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시지 뭐예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어찌나 제 자랑을 하시던지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안면을 싹 바꾸고는 얼마나 표독스럽게 대하시는지, 정말 어떤 게 본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니까요. 나중엔 소름이 돋끼치더라고요. 참다 못해 남편한테 이런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 혼자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 심통이 나서 그러시는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저를 다독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다르게 시어머니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고, 누가 손주를 봤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그 주 내내 저를 괴롭히셨어요. 급기야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혹시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애 안 갖는다고 선수 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확인서라도 떼서 보여드려야겠냐고 했더니, 네가 의사인데 그거 조작 못하겠니?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글쎄 이러시며 생떼를 쓰시지 뭐예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와는 절대로 잘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나랑 어머니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공기처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러려니 하기로요. 그런데 이런 제 태도가 시어머니한테는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한 번은 아이가 생기는 부적을 써와서 저희 집 곳곳에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청소하다 그걸 발견하고는 이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 생신날 터지고 말았죠. 식사 중에 물을 마시려고 일어선 저에게 시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거 말고 이 물 마셔라. 그러시면서 컵을 건네셨는데 아무리 봐도 물 색깔이 이상해서 찜찜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수 마시겠다고 물잔을 내려놓았더니 버럭하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애가 한 번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적이 없니? 그리곤 제게 억지로 물을 먹이셨어요. 아버님 생신이라 꾹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전 제 입에 억지로 물을 먹이는 시어머니 손에서 물잔을 빼서 벽에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물컵이 산산조각이 났고 시댁 식구들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다 못한 시아버님은 그날 처음으로 제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어 시아버님께도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님,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하시는 건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물에 뭐 타셨어요? 뭐를 타셨길래 억지로 먹이시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원망의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말해봐. 물에 뭘 타긴 한 거야? 시어머니는 선뜻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말하더라고요. 새언니가 기가 세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엄마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엄마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했어요. 남편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요. 순간 나만 아니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나온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꺼냈죠. 남편은 펄펄 뛰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설득했어요. 당신이 좀 져줘도 되잖아.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애 갖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어. 언젠간 당신이 마음 바꿔주길 바랬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내가 결혼 전에 이미 말했잖아. 난 애기 낳기 싫다고. 난 자신이 없단 말이야. 엄마 없이 자란 내가 엄마 노릇이 뭔 줄 알고 하겠냐고.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화를 남편한테 쏟아냈죠.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애는 내가 다 키울게. 내가 평생 자기 종처럼 살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바꿔줘. 난 당신이 의사라서 좋아한 적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좋아. 당신이랑 평범하게 애 낳고 잘 살고 싶어.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마음 좀 바꿔주라. 그럼 우리 엄마도 앞으로는 이상한 짓 안 할 거고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 남편은 그렇게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쳤고 결국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죠. 오히려 저만 떠나면 저 착한 남자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시어머니는 잘 됐다며 저희 이혼에 큰 도움을 주셨고 덕분에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될 수 있었죠. 남편이 가끔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 저는 내 자신이 결혼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런 제게 새엄마는 그 못된 성질머리로 얼마나 버틸까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1년도 못 채우고 이혼을 했다고 타박을 하셨죠. 하지만 제 이혼 사유를 듣고는 중매를 선분한테 욕을 퍼부었다더군요.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막대 먹은 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옆에 내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릴까 하다가 내 딸 얼굴 봐서 참은 줄이나 알라 그래요. 아빠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을 엄마로 생각도 않던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새엄마를 삐딱하게만 봐왔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새엄마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새엄마라는 호칭도 은근슬쩍 엄마로 바뀌었고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제멋에 사는 차도녀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당직을 서는 날이었는데 유달리 응급 환자가 많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생각하며 복도로 나섰는데 낯익은 사람들이 보이지 뭐예요. 바로 전 시부모님과 전 남편이었어요. 누군가와 다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는 했지만 괜히 얽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돈, 손주 보자고 지금 제 딸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전 시어머니가 상대하게 하는 소리였어요. 그럼 남의 집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딸을 낳으래요? 그래놓곤 자궁을 드러낸다니 기가 막혀서. 제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 아들이 4대 독자라고요. 아들만 낳아주면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준다고요. 그때 좋다고 한 게 누굽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 대를 끊어요? 안 됩니다. 절대 동의서에 사인 못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는 상대 여성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간호사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죠. 전 시누이가 딸아이를 낳다가 그만 과다출혈로 인해서 자궁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누이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였죠. 손주를 봐야 하는데 자궁을 드러내면 어떡하냐며 길길이 날뛰면서요. 딸아이 목숨이 달린 상황에 손주 볼 생각만 하는 사돈 앞에서 전 시어머니는 동의서에 사인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리 끝난 사야라지만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요. 이보세요 아줌마. 지금 이러는 사이에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생기지도 않은 손주 얻겠다고 며느리를 죽일 셈이냐고요. 그러다 며느님이 죽으면 그깟 자궁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남편분,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내가 죽어가는데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하고 새장가 가요. 이대로 마누라 죽이고 새장가 가나. 자궁 없는 마누라랑 이혼하고 새장가 가나. 당신한텐 똑같은 거잖아. 자기 아내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대를 잇는다고 이 난리야.
당신 살인 방조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사인해. 전 흥분해서 동의서를 신우이 남편한테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겁에 질려 사인을 하더군요. 인턴은 동의서를 받아들고 수술실로 달려갔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신우이의 시모가 제게 삿대질을 했어요. 의사면 다야? 어디 환자 보호자한테 협박질이야. 뭐? 살인방조? 당신 정말 우리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제가 한마디 하려는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으로 나섰어요. 전 시어머니였죠. 당신이야말로 우리랑 해보자는 거야? 사경을 헤매는 며느리 앞에서 대의을 걱정부터 하는 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래놓고 어디 감히 남의 며느리한테 삿대질이야. 며느리? 이봐요 사돈. 이 의사가 왜 그쪽 며느리예요? 이젠 아주 정신까지 나갔나? 순간 전 시어머니는 풀이 죽은 얼굴로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질러버렸죠. 맞아요. 저희 집 며느리예요.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 시누이고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지금 당신들 앞에 의사로 서 있는 거예요. 환자의 목숨을 구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방해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당신 며느리가 무사하길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 시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을 업무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저는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쳤고 저희 그런 모습이 처음이었던 병원 식구들은 다들 벙찐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시누이의 시모는 보안과 직원들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서 쫓겨났고 시누이의 수술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출혈도 잘 잡혀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저에게 매일 찾아와 다시 시작해보자며 구애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저 아니면 안 되겠다면서요. 저도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진료가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누가 진료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였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지난번 일이 고마워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뜻밖에도 사과를 하시지 뭐예요. 많이 늦었지만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미안하다. 내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 들여서 한편으론 좋으면서도 혹여 내 자식에 눌려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널 많이 괴롭혔던 것 같구나. 나이값도 못하고 내 가슴에 못도 많이 박았고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목숨도 구해주고 내가 너한테 큰 신세를 졌다. 지난 일은 모두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눈물을 글썽이시며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애써 감정을 숨기며 말했어요. 저 아닌 다른 의사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는 환자가 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내가 나한테는 부처님이고 예수님이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먹이시다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휩싸여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는 재결합에 대한 의논을 했죠. 네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면 하면 되는 거지. 너답지 않게 왜 겁을 내? 엄마 말을 들으니 왠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죠. 당장 재결합을 하는 것보다는 짧았던 연애 기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뜻을 따라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번 결혼 생활을 했던 남자와 다시 연애를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오히려 전보다 더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시누이 수술 문제로 시끄럽던 그날 저는 시댁에 옛 정이나마 시누이 편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친엄마가 저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시누이와 저희 엄마랑 오버랩이 됐던 거죠.
다행히도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제게 마음을 열게 되셨고 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출산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댁에선 빨리 재결합을 하길 바라는 눈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신중하고 싶어요. 아직은 저의 뾰족한 성격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를 다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누구를 먼저 탓하기보다 제가 먼저 변해야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함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